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하기 능력은 사람의 수행을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능력 평가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김평원 교수님을 모시고 말하기 능력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교수님, 말하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교수님처럼 말하기 평가 전문가만 평가할 수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노래 부르는 실력을 평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다른 사람의 노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듯이 말하기를 잘 못해도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평가할 때 나타나는 경향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남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이 있을까요? 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제가 말하기 평가 관련된 실험을 10년 넘게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보통으로 설정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가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자신의 말하기 수준을 좀 겸손하게 보통으로 낮춰서 평가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하기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자신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경향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방송국에서 보면은 말을 잘하는 기자, 아나운서들이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을 잘한다 이렇게 했던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 그렇다면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자신을 보통 수준으로 좀 과대평가한다는 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실질소득을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보통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대부분 자신의 생활 수준을 보통으로 인식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하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하기 실제 능력보다 좀 높게 평가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말하기 능력이 저조함에도 스스로 어느 정도 말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 경우 자신의 수준을 보통으로 설정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하기도 실제 능력보다 과대평가하는 편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약간 노래를 부를 때 하는 평가에서 나타나는 거랑은 좀 다른데 그렇죠. 만약에 내 스스로를 음치면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뭐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말하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평가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네, 두 번째 특징은 화자가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말할 때는 실제 말하기 능력보다 높게 평가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경우는 실제 말하기 능력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실험했던 주제인데요. 거북선 내부 구조를 설명하라. 이런 과제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보인 학생이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과제에서는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하게 말을 잘하지만 이공계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하려는 내용에 따라서 또 말하기 능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할 때는 그 말을 하면서 내용을 생성하는 데 인지적 부담이 적게 발생합니다. 좀 뇌에서 여유가 있죠. 그래서 대신 청중과의 반응을 살피면서 표현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할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타인의 말하기를 평가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요? 내용의 깊이가 좀 부족해도 유창성이 뛰어나게 말을 하면 그 말을 잘하는 것으로 과대평가된다는 겁니다. 보통 말발이 좋다는 표현을 하죠. 이건 유창성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글쓰기와는 좀 다른데요. 말하기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말을 잘 못한다고 평가한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글로 옮긴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글로 옮겼을 때 어느 것이 더 내용이 좋은지 평가하라는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오, 저 너무 재밌겠는데요?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결과가 뒤바뀐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고 평가했던 사람이 한 말이 내용의 깊이가 더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와, 저 사람 말 참 잘한다 싶은데, 막상 이 말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빈약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번째 특징은 뭘까요? 네 번째 특징은 사실 불편한 진실인데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실제 능력보다 과대평가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좀 슬프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능 같기도 한데, 이런 민감한 변인도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보셨어요? 네, 물론입니다. 말하기 평가의 채점자와 관련된 실험들은 거의 웬만한 건 제가 다 해봤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실험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람이 운동복을 입고 노 메이크업인 상태에서 발표한 영상과 정장을 입고 풀 메이크업으로 발표한 영상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평가하게 했습니다. 일단 얘기만 들어도 확실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하기에는 비언어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외모도 중요한 변인이 됩니다. 정말 말하기 할 때는 표정, 복장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현상은 이런 외모 편향 현상은 이성의 말하기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이 남성을 평가할 때, 남성이 여성을 평가할 때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참 말하기 평가가 어려운 이유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읽기 평가와 쓰기 평가는 이 피험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말하기 같은 경우엔 피험자의 용모, 행동 자체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하기 평가는 잘못된 편향이 발생하기 쉽고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하기 능력은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사람의 노래 실력 평가할 때 잘 부른다 또는 못 부른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죠. 그렇죠. 말하기 능력도 말 잘한다, 말 못한다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말을 잘한다와 말을 못한다 이렇게 두 개 등급으로 다른 사람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 등급으로 평가하게 되면 전문가가 평가한 것과 일반인이 평가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말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는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세분화할 수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녹화한 다음에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면은요, 세 단계, 즉 상중하 정도로 중간 수준과 미흡 수준을 변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수, 보통, 미흡 정도로 구분하는 건데요. 하지만 두 개 등급이든 세 개 등급이든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평가자 편향이 발생하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평가자 편향을 좀 제거하려면은 대학에서 주는 학점이나 근무 평가처럼 A, B, C, D, E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나요? 네, 전에 수미양가로 표시했던 그런 5개 성취 등급과 대입에 사용하는 9등급 스테나인 점수 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 능력을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려면 채점자 훈련을 거친 채점자 전문가 집단이 평가를 해야지 이렇게 5개 등급으로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5개 등급 정도로 정확하게 판정을 하려고 해도 잘 훈련된 전문가 집단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비용이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말하기 능력 평가는 쓰기 평가, 읽기 평가에 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말하기 능력이라는 큰 범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네,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한다라는 속성에 두 가지 차원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두 가지 차원이요? 그럼 수사학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구성 측면, 그리고 표현 측면,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내용 속에 형식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말하기 능력을 진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말할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과 실제 말하기 수행하는 능력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내용도 만들고 표현도 해야 한다. 그렇죠. 말하기 평가는 단순한 노래 실력 평가가 아니라 작곡가 겸 가수인 마치 싱어송라이터를 평가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적절한 비유입니다.
노래 부르기 평가와 말하기 평가는 일정 시간 동안 피험자의 수행을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내용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노래 실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이미 정해진 가사를 표현하는 능력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말하기 평가는 이 내용 구성 능력, 표현 능력을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말하기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말하기 평가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네. 충분히 시간을 준다면 이 노래 부르기 평가처럼 표현 능력만 보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논술 시험에서 시간을 충분히 주면 다 좋은 점수 받나요? 그건 또 아니죠. 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뭐 문장력이나 뭐 근거가 조금 뒷받침되지 못한다 이러면은 네. 또 좋게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할 내용을 미리 알고 충분히 준비한다고 해서 내용 구성 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내용을 모두 암기하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럼 말하기 능력 검사에서 말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즉흥적으로 말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발표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공부한 다음에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요? 우리 실제로 공적인 말하기 상황은 대부분 즉흥적인 말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말하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근데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구술시험은 시험 직전에 이 문제를 공개하고 준비 시간을 똑같이 준 다음에 평가하는 게 공정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네, 경쟁 시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말하기 능력 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미흡한 말하기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프랑스의 바카로레아 구술 시험에서도 미리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나요? 네. 2021년부터 추가된 프랑스 바카로레아 구술 시험, 그랑토랄이라고 그랬죠? 네. 그랑토랄에서는 자신이 수행한 프로젝트 활동에서 미리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에서도 이 미리 준비한 걸 발표하는 게 가능하네요. 네, 그럼요.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시험 범위가 있었잖아요. 네. 말하기 시험도 마찬가지로 말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공부하게 한 다음에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지 말하기 평가를 준비하면서 말할 내용도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편향이랑 또 말하기 능력의 등급 설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타인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 구체적으로 또 어떠한 편향이 발생하는지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 역시 확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하기 능력을 줄 세우는 평가와 또 말하기 능력을 진단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